걸어 가고 있는데 학교로 덤프트럭이 뒤에서 와가지고 못 봐가지고 너무 싶으면서도 있긴 했어요. 정말 여기가 한편 부모의 입장으로는 사고가 한 번 나야 이 길을 만들어 주실래나 정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학교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사인 대선함에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왕복 2차선 도로를 위태롭게 걷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왜 보도가 아닌 차도로 걷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학교 등하교 하는데 걸어 가는 길이에요. 아, 여기가 등하교 길이에요? 네. 근데 지금 따로 인도가 없는 것 같은데 위험했던 적도 있어요? 걸어 가고 있는데 학교로 덤프트럭이 뒤에서 와가지고 못 봐가지고 너무 싶으면서도 있긴 했어요. 길을 갈 때 계속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지나가지고 조금 무서울 때가 많아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의 보호구역. 하지만 제대로 된 보도가 없거나 좁은 갓길에 안전봉반 설치된 경우가 있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니기엔 위험하기만 합니다. 제작진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피디님도 보시면 여기 길에 라인도 없고 안전봉도 없고 어느 게 차도인지 어느 게 길인지 알 수 있나요? 거의 구분이 하나도 안 되네요. 진짜. 이 구분 안 되는 길을 아이가 가려면은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 여기 집까지가 500m밖에 되지 않아요. 인도가 없고 너무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걱정돼서 아이를 학교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6년이 넘게 매일 짧은 거리를 차로 데려다 주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1,900명이 넘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이번엔 충남 홍성 금마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사람 있으면 이렇게 차도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지금도 예. 차가 인도가 없으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다녀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나 어린이들이 차도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차가 제가 생각해도 워낙 많이 다녀요. 하루에 한 평균 한 100대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보완해서 우리 이 주변에 사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매년 우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와 경찰서, 그다음에 그 교육청, 학교 측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거든요. 할 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 건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호등도 보도도 없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매일 오가는 어린이들. 아이들은 지금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곳이나 그런 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가 한편 부모의 입장으로는 사고가 한 번 나야 이 길을 만들어 주실래나 정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린이가 다니는 등 하굣길이기 때문에 시나 교육청에서 안전봉이라도 설치해주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내 아이가 저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늘상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일에도 서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건축공간연구원의 남궁지 박사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그리고 보도를 설치하는 관점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 공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23년도의 자료에서도 전국에 있는 한 6,000개 정도의 초등학교 중에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만 이제 보도가 온전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보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구역도 1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이 보도가 사실상 아예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보호구역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우선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협소한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이제 보행량이 적고 또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구간이 길고 넓게 퍼져 있어서 설치나 정비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길 어깨라고 불리는 가장자리 공간을 이제 보행자와 휠체어, 경운기 등이 이제 모두 다 뒤섞여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데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호구역이 한두 곳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늘어가는데 기존 구역에 대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예, 충남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70여 곳, 그리고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이 90여 곳,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4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예, 충남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10% 이상이 이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 설치나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좀 행동을 어떻게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이제 인지라든지 판단 능력이 조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구역 안에서 누구든지 이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린이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환경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무심코 주차를 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이제 인지하고 다시 차를 옮겨 세운 적도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차들이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과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좀 암묵적인 주차 행태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보행자와 운행하는 차량 사이에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 이제 자동차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위법 행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건수를 봤는데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오히려 18%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심지어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안전봉을 제거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실제로 안전봉을 다 없애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다소간의 불편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에 있어서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런 주차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더 우선되는 이런 상황, 물론 일부에 국한되는 일이겠지만 지금의 그 교통정책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함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9년이죠.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 군의 사망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또 어린이 보행 안전 개선 요구가 커지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안전시설을 관리해줘야 되지만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예. 그 점검을 하더라도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개선 사업이 순위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계속해서 이제 다녀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해 이제 줄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예, 과속이나 신호를 단속하는 장비가 2021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갑절이 훌쩍 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스쿨준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에 500여 건, 그리고 2020년에 400여 건, 그리고 2021년에 다시 500여 건으로 매해 500여 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뒤늦게 인식된 편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갖는 것, 박사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인식을 바꾸는 것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규제나 시설 위주의 접근을 조금 더 폭넓게 보는 시각도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 지역의 시설 환경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개별 학교가 위치한 어떤 공간적인 여건이나 도로의 형태 같은 것을 좀 세세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 정문 주변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구역이 지정돼 있는 상황도 많고 사실 구역 지정 바로 바깥에서 아직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통학로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구역 지정부터 조금 다시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고요. 예. 영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일단은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 전체를 이제 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정문 주변의 일부 구간뿐만이 아니라 예. 이 구역 내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안전을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좀 면적인 정비들이 좀 최근 들어서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좀 포괄적인 통학로 안전에 대한 논의로 이제 그 보호구역 구간에서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린이 보행량이 급증하는 그 등하교 시간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차제 차량 통행 제한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런던 해크니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의 경우 그 등하교 시간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를 하고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만 통과를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 주변의 교통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들어보니 이제 법과 규제를 넘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우선했기에 가능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보고 이 대안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산시청의 경우 제작진에게 올해 7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한 번 나야 이 길을 만들어 주시려나 싶어요라는 이 학부모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사후 약방문식의 뒤늦은 사고 방지 대책이 되지 않도록 더욱 발빠르게 대처하고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슬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데다 발달 장애까지 있지만 지난해 전국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 선수 강준서 씨입니다. 장애인 수영 선수를 위한 훈련 시설도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놀라운데요. 장애를 딛고 오늘도 물살을 가르는 강준서 선수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예전에 저희 준서가 복지관을 다닐 때 어떤 할머니 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불쌍하다.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준서같이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도 어느 한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얘를 가르친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저희는 보여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 준서 엄마 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서 아빠 강재관입니다. 알았어. 5초 전. 테이크만. 퀵! 고! 잘했어? 어때? 빠르게 할 수 있어? 그거? 어때? 한 바퀴 더 할 거지? 마지막은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8개월 만에 태어나서 미수각 망막증을 알아가지고 저기 발달장애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척추 측만증이라는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연습을 그때는 발차기만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가 된 거죠. 코스님이 훈련량을, 그러니까 준서에 맞는 훈련을 짜서 훈련량을 주면 저희는 이제 그 훈련을 시켜주는 역할, 그런 역할 하고 있습니다. 준서는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 옆에 저희가 지금 태포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양 옆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라도 눈을 뜨게 되면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선수 S11 같은 경우에는 끝을 알려줘서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태포라고 합니다. 이제 훈련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헬스하러 가야죠. 기초 훈련하고 뭐 런닝머신도 시키고 저기 대형에 필요한 근육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열셋, 열넷, 그렇지. 머리 움직이지 말고 열다섯. 턴 자세. 열여섯. 그렇지. 배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깨 롤링이 준서가 안 돼요. 그래서 어깨 롤링 그걸 가르치려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척추가 휘었기 때문에 손이 하나가 이제 물에 안 들어가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게 손이 안 들어가려면 어깨에 약간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7,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0, 55, 56, 사실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얘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준서가 자기 지금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어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준서를 이렇게 세상에 놨으니까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자, 그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서가 이만큼 온 것도 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태로 우리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열둘, 열셋. 끝나고 집에 가서 비빔밥 먹자 우리. 건강. 알았어. 비빔밥 맛있게 먹자. 네. 열심히 해. 여기 저기 물어 더 뿌려야지. 더 뿌려. 그렇지? 물 같은 종류로 많이 액체를 많이 좋아해서 우유, 네, 우리 준서가 이제 어금니끼리 구강 어금니끼리 맞물리질 않기 때문에 자작이 힘들어요. 얘는 음식에 항상 신경을 써서 소화가 잘 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서 먹어. 그래서 야채도 새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쉽잖아요. 자르기 쉽고. 닭도리탕을 한다 그래도 닭도리탕 안에 여러 야채가 들어서 이렇게 준서 쉽게 부숴서 먹게 그렇게. 그쵸? 단시간에 먹는 걸 좋아해서 지금도 빨리 먹잖아요. 엄마 데려다 줄게. 의자 앉아. 우리 준서가 이번 체전에서는 준서 금메달 따. 대회 신기록 세웠어, 그치? 앞으로 잘하자. 화이팅. 봐봐, 너 이렇게 애기 소금했었는데, 아유. 우리 준서는 물을 너무 좋아해요. 애기 때부터 이렇게 풀장에다가 넣어놓고 침을 태웠어요. 하루 종일도 놀았어요, 그죠?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보다 물을 더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물에 들어가 있더니. 장애인을 키우면 당연히 부모가 희생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까 저희가 태포 치는 거 보셨듯이 우리 대신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장애가 심할수록 수영장 이용이 힘들잖아요. 왜냐면 지금 장애인 애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수영할 수가 없고 따로 해야 되는데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장애가 정말 힘들어서 많아서 수영장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위한 어떤 교습 방법, 교습하는 곳, 가르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열심히 하고 수영 열심히 하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준서야 열심히. 화이팅. 그래. 무슨 사랑해. 엄마 꽉 안아줘. 아빠도 안아주세요. 말로 해줘야지. 사랑해요 그래야지. 고마워.
강준서 선수는 전문 훈련 시설이 없어 일반 수영장에서 허락된 시간에만 훈련해야 했습니다. 강준서 선수의 어머니는 장애를 딛고 꿈을 이룬 아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훈련 시설이 갖춰져서 장애인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겠습니다. 강준서 선수는 다가올 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시사인 대세남도 강준서 선수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